건축주에 대해서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주택 그러면 건축주택 이러니까 개인주택의 건축주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고 특수하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주택은 이제 비교적 뭐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분명하고 자료들도 있어요. 명작들은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다 하고 싶었던 건 그거거든요. 건축주 얘기를 쓴다고 하는 건 주택의 건축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건축주가 1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 10명이나 100명의 대표자가 건축주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이런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쓰다가 보니까 목적이 된 거지 무슨 개인 주택을 이렇게 잘 읽어서 그분의 뭐 에피소드를 적고 재미있게 적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칸 정도 이르면 칸을 쓴 거는 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4장쯤 돼요. 칸의 건축주는 주택 하나를 빼고는 대개 보면은 이렇게 큰 건물, 연구소, 우리가 많이 아는 소호크 연구소의 건축주는 주택의 건축주와는 다르잖아요. 엑세터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짓다 그러면 거기 교장 선생님이 건축주는 아니잖아요. 미술관을 짓는다 그러면 미술관에 거기에 이제 뭐 재단에 누가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건축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지. 그러니까 그 대목이 뭔가 개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전체의 합의점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대리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술관 경우에는 킴벨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괜찮은 책은 뭐였냐면 어떤 신문 기자가 루이스 칸의 건축을 이렇게 막 루포 형식으로 막 조사해 가면서 쓴 것들이 있어요. 그게 퍽 도움이 됐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사용자들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신문 기자, 저널리스트가 썼기 때문에 건축가에 대한 생각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이렇게 막 찾아가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건축 잡지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관심이 저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건축주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불특정 다수로 자꾸만 넘어가는 거였고, 토레 다비드 같은 경우 이거는 완전히 무단 점유자들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설계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이 지어놓은 거 큰 고층 건물이 있었는데 은행이 도산해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한 30, 40년 되는 집이 콘크리트만 남아있던 그런 집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시 시설이 나쁘니까 마지막에 이재민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들어가가지고 산 것들. 이거는 뭐 황금사자상도 받았고 이미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책으로도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축가도 있지만 건축주가 아닌 사람들이 또 있대. 거주자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만 어떤 공공건물이나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 갖고 있는 공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 꼭 사용자는 아니고 뭐 이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토레 다비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헌집 고치고 뭐 이런 거 얘기보다 나는 거기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 그 영역을 열심히 만들어가는가. 한계에 부닥쳤어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물건 가지고 뭐 재료 쓰고 뭐 이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아주 쫓겨다 나갔대요. 지금 살지는 않는데 그게 굉장히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될 대목 같다. 루시안 크렐은 저는 본래 요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이 참여자라고 하는 거를 적극 들어준 건축가로서는 난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통 참여한다. 어떤 설계에 참여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뭐 주민 참여 설계를 해라.
근데 정말 참여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와가지고 한마디 자기 주의 주장하고 뭐 주민들이 얘기 들어주면 참여하는데 참여 그게 아니다. 파티페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건물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그냥 의견 청취하는 정도로 해서 참여라고 얘기해서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지. 전체 개요에 관계된 건데 이 책을 읽는 그거를 얘기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공원을 썼어요. 이 대목은 사람들이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책은 그 독자들이 휘릭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 여기 보면 460페이지 정도 되면 이것도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건데 룩셈부르 공원 의자 이야기. 이거는 건축가가 없어요. 왜냐면 공원이기 때문에 조경이고 남는 거는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 의자 들고 이리 룩셈부르 그 공원 그거는 뭐 궁정이었으니까 왕정으로 있다가 공화정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공원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언제 때 거냐면 1750년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때쯤 왕정은 쫓겨나가고 저기 공화정이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상원이 있었는데 상원이 의자 얘기를 갖고 있는데 상원 의원들이 1770년대 그 공원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해서 벤치를 만들어 주다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국민들이 와서 보면은 좋은 데 많은데 왜 그 자리만 안 나? 그러니까 오히려 상원들이 국회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의자를 그러면 쓰지 말고 들고 오게 해. 들고 오게 해 그랬는데 들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의자 장사를 해요. 의자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해. 의자 들고 가는데 의자 들고 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의자를 들고 그 좋은 그 경관이 많잖아요. 난 그 대목 참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의자를 들고 다녔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이 그 상원 의원들이 그 국민에 대해서 경관이 좋은 게 많은데 가치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라. 그게 현대 사상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공공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연히 공간을 막연히 하면 뭐 공공에서 지어진 걸 가지고 뭐 조경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쓰면 공공공간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는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도 만족스러운 것.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해요. 100명이 갔는데 100명이 다 따로따로 가 있다. 다 흩어졌다. 근데 100명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나타내는 게 룩셈부르 공원 의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뭐 그냥 그렇네. 근데 난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건축일이라고 하는 게 건축주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넓혀가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쓰고 뒤는 역시 뭐 여기 뭐 우리나라 얘기도 쓰고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얘기 구조물 이야기. 난 이런 거 이 사진 보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오늘 얘기가 똑같은 거죠. 공공건축이 뭐고 우리가 주변에 어떤 집을 지어줘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참 기본이 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다음에 뭐 아니나 다를까 뒤에는 스톤헤지. 거꾸로 이제 개인주택으로 시작해서 참 잘 모르는 상상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두꺼워졌는데 노랗게 쓴 것들은 이제 그 그레이가 생각하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지니어 위주로의 뭔가 비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가 있는데 뭐라면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를 만들듯이 집을 짓는 것을 가끔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 기술이 전부는 아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자각하는 기쁨. 나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던진 말 자각하는 기쁨 그러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난 키라고 생각한다. 그지? 스스로 자각하다. 여기 보면 뭐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와서 누가 쓸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구조차도 그것에 특유한 개성을 지우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간을 소개됐어요. 이게 저 오늘날의 건축에도. 근데 그가 쓴 글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최소한의 주택이야. 당시 그 제목을 썼는데 부제가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건축주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라고 표현해 주는데 잘 만나는 것도 운이지 뭐. 어떤 가치관에서 깊이 동감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팬 정도는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깊이.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렵지만 참 우리 건축사 사무소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시기 바래요. 다들 대부분 건축주들하고 직접 상대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자세에 대해서 시공 현장도 마찬가지로 건축주들 늘 상대하시잖아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파수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공을 하든 설계를 하든 누가 만나잖아요. 그 사람 설득해야 돼. 설득하는 능력과 인품이 있고 그 인품과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으면 좀 더 할 텐데 그걸 그 하면 그냥 막 예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덜하지 않냐. 그게 건축가가 가져야 될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뭐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점점 성숙해가지고 다 독립하면서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좋은 건축주가 생기겠지. 무슨 뭐 농심라면이다 그러면 한 번 잘 만들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팔리지만 건축물 하나 졌다 그래서 몇십만 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건축물은 다 주문 1대1 뿐이지 건축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 건축주가 계속 똑같은 물건을 사먹는 고급 제품이 아니라고. 건축주가 수시로 바뀐다고. 그래서 건축이 어려워. 그러나 그걸 만들어서 주는 그게 많은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는 뭐 내가 뭐 내까진 게 해서 뭐하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축가들이 많을 때 건축 시공하는 사람이나 기술 쪽에서 하는 분들이 많을 때 그것이 단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내가 뭘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다 모여서 뭔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하세요. 건축주 얘기는 그래서 필요한 거지. 뭐 얘기해봐야 뭐 그런 걸 강조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뭐 다 에피소드가 뭐 지식과 같은 얘기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